러시아가 유럽일까요? 유럽이 아닐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러시아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피오트르 대제, 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암스테르담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요. 러시아는 유럽과 경쟁하면서 큰 독특한 아주 뛰어난 문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많이 읽었던 뭐 도스토옙스키, 네. 톨스토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정신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실은 종교적인 전통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정교회죠. 네. 서유럽 쪽의 그 로만 캐톨릭과 십자가의 형태도 다르고요. 이 사람들 자존심이 상당히 있는데 옛날에 로마에서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붕괴하고 나서 이 정통성이 모스크바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서유럽은 15,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으로. 그런데 이 동유럽 쪽의 동방정교회는 반대로 전통, 가족, 공동체주의, 개인주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신문화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요. 그래서 우리 톨스토이 작품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서유럽의 문화가 정치 문화, 인권,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보편적이냐고 묻죠. 그것까지는 아니죠. 좀 다른 문화긴 하지만 저희는 또 이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런데 과연 보편주의적이냐고 묻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서유럽과 다른 독특한 우리 문명을 우리끼리 그래서 유라시아 연합이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과 다른 이게 러시아 플러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등등의 CIS들이 묶어서 유라시아 연합은 우리끼리 독특한 다른 발전 경로로 가야 돼.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이런 식으로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이렇게 처리하고 나오잖아요. 네. 자, 우리끼리 가야 돼. 우리끼리 살 거야.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한 나라가 나는 싫어. 이게 우크라이나죠. 네. 나는 이쪽으로 갈 나는 거야. 유럽이야. 네. 나는 싫어. 난 지금 난 형이 싫어. 네. 네. 근데 보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보기에는 배신자죠. 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많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과 서유럽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보기에는 국가를 만든 지 지금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한 300~400년은 한 나라였어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통성을. 근데 미국과 서유럽은 무슨 소리야. 1991년 탈냉전 때 소비에트 붕괴될 때 이미 얘기 다 끝났어. 지금 러시아는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 영토의 완결성을 지금 붕괴시키면서 그동안 잘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이 질서를 깨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간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저거는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요. 한 30~40년 동안은 경제가 너무 중요해서 경제를 좀 약간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경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 문제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연준과 이 월가와 이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에이 설마 제재하겠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제재를 또 취소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되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후로 해서 상황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이 경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지정학적 판단이 위에 올라와 버려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이더 찬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되게 중요한 기점인데 이거를 지금 놓쳤다. 네. 그리고 지금도 에이 설마 잘 되겠지. 지금 30~40년 전에 그 신자유주의 시대 때 갖고 있던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정학적 판단을 앞으로는 한쪽만 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로 이제는 동시에 보자는 건데 요게 그 경제로만 보는 이 40년 이전에 보니까 70년대 또 80년대 또 60년대 이때는 항상 우리가 지정학과 국제 정치와 냉정과 고려해서 투자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예전에는 예. 이게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라 반복된다는 겁니다.
독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뭐 31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뭐 이런 이제 경제 성적표로는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다운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많이 들리고요. 부양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면 결국 러시아하고 갈등이 깊어질수록 유럽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유럽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1달러에 1유로 이렇게 페리치가 그렇죠. 붕괴될 정도로. 네. 자, 이게 참 1.4까지인가 갔었던데 옛날에. 네. 그 이렇게 유럽은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이제 실은 저기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갇히고 뭐고 됐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꾸 잘못하면 배급하게 생겼으니 그냥 빨리 휴전해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그런 여론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했잖아요. 이거는 실은 정치적 판단이 우위인 상황인데요. 경제 논리보다. 네. 예. 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휘둘릴 수 없다는 것들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올해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유럽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서 유럽 투자하기도 쉽지 않고 유럽 쪽의 상황은 정말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정도부터는 이제 서서히 살아날 것 같은데 일단 올해를 잘 버텨야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러시아 비위를 안 건드리려고 최대한으로 네. 어떻게든 올해만 넘기자 요 생각인 것 같고 러시아는 요번 기회에 확실히 아니면 요번 기회에 완전히 이게 뭘까 하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 러시아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뭔가 올해 안에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 승부를 보셔야죠. 예,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 단어에 괜찮아요. 평소에 쓰던 단어 죄송합니다. 네. 네.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입장들을 고려해서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 지금 이제 수동적으로는 동남부 쪽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쟁 지역화로 후전된다면 분쟁 지역화가 되기 때문에 뭐 나토에도 가입이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칠 거냐? 아니면 좀 더 밀고 나가서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하는 게 이제 다들 휴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휴전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확대되거나 커지고 됐을 때는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부담되는 거죠. 이 과연 고점이냐 볼 때도 이게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한데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침체가 얼마 정도 갈 거로 보십니까? 뭐 물론 뭐 기간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근데 지금 뭐 저희 훈이님도 경제 전문가들 최소 2년 이상 경제 붕괴라고 본다. 그러니까 2년이냐 1년이냐 이런 걸 할 때 경제 지표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요 아니면 유럽 쪽? 뭐 전반적으로. 네. 그거는 그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 치고 언제까지 갈 거냐. 네. 그다음에 그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이 긴축의 고삐가 얼마나 갈 거냐인데 제 생각에는 저도 한 1년 반에서 2년 1년 반에서 정도는 2년 정도 보신다. 최소한 가는데 이게 더 길어질 가능성은 실은 이제 이 지정학적 갈등이 있는데 그거는 러시아가 아니라 그 다음 거는 아마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